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집행관에 의뢰하지 않고 채권자 임의로 강제 집행할 경우의 민형사상 문제입니다. 자, 인공지능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법조계에서도 단연 압도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인 저 역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혹 부동산 실무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시험 삼아서 질문하곤 하는데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엄청난 발전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챗GPT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받은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아서 명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물건을 끄집어내는 명도 집행을 해버리면 민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라고 이렇게 챗GPT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지점을 짚었어. 명도 판결이 있어도 강제 집행 권한은 오직 국가기관, 결국 집행관에게만 있어. 채권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빼내거나 짐을 치우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민사, 형사 모두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일단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이라서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법 209조 이하에 나와 있는 점유권 침해라고 해서요. 그거를 불법 침탈로 봐서 점유권 침해해서 뭐 점유 회수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까지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민사상의 솔루션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형사상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걸 이제 명도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한테 집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집행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형법 319조에 따른 주거 침입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퇴거불응죄 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자물쇠 교체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손괴죄 문제도 생기고요. 366조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같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박, 폭행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엄격한가라고 하면서 사적 자력 구제를 금지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야. 판결문이 있어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행을 하면 법은 이를 국가의 강제력을 훔친 행위로 보고 강하게 제재한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 집행만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 이렇게 해서 문 따고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입건되는, 그 다음에 세입자 짐을 밖에 내놨다가 손괴되거나 절도 혐의로 문제되는, 그 다음에 명도 판결문 보여줬는데도 집행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민형사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문제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의 명도는 민형사 모두 중대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안전한 절차는 단 하나, 집행관 강제 집행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질문한 지 제가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받은 답변인데요. 제가 이제 30년 차인데, 30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보더라도 수준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결국은 답변
맨 첫머리에 언급된 그 부분인데요. 강제집행 권한은 오직 국가기관, 집행관에게만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사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또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결론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제 굳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논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은 오직 국가기관 집행관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이게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제가 전문가인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 2005년도 3월 10일 선고 2004도의 341 요 판결인데요. 형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내린 질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명도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관한테 의뢰하지 않고 그 판결문 가지고 그냥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한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차임 연체가 되면은 바로 짐을 빼겠다 또는 간판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서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임대차가 이제 계약이 끝나거나 또는 뭐 차임이 연체되거나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 나갔을 때 바로 물건을 빼고 뭐 그 간판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정당행위다.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정당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 결과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챗GPT가 답변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임대차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서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무효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이 사안 자체는 이제 아예 판결이 없이 그냥 드러낸 이런 경우인데 제가 이 사건에서 이제 챗GPT에게 질문했던 그 판결을 받고 집행관한테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논리는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요런은 이제 판결이 딱 그 근거가 됐었으면은 정확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답변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그 신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내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게 답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품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맞고 결론은 타당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력 있는 변호사 답변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또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